자, 화학 반응의 세계 첫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산과 염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레니우스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 아저씨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자, 수용액이라는 조건이 들어가고요. H+를 내는 물질을 산이라고 하자. 그리고 OH-를 내는 물질을 염기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HCl이라고 하는 염화수소를 물속에다가 녹이면 H+와 Cl-로 이온화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H+를 내놓는 거, 이거를 산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용액이라는 조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기 자신이 반드시 H나 OH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여기 화학식을 보시면 H, OH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암모니아가 있어요. 내가 이제 이 친구를 물에다가 넣으면 NH4+가 되면서 OH-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OH-가 나왔으니까 분명히 암모니아 수용액은 염기성을 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암모니아가 아레니우스의 염기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왜? 이 친구는 자기 자신이 OH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레니우스의 염기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써놨죠. 암모니아는 염기성 물질이지만 OH가 없으므로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아니다.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순수한 물 있죠? 순수한 물은 용매이므로 산이나 염기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HCl을 물에다가 넣었다라고 하면 H+가 나오면서 H3O+라는 게 만들어질 거고 Cl-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친구는 아레니우스의 산이 맞는 거죠. H+를 내놨으니까요. 그런데 순수한 물 자체가 그냥 용매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산이나 염기라고 부르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물 수용액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 암모니아의 경우에도 염기성은 맞는데 아레니우스 염기는 아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얘는 산인데 염기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요것도 조금 이상하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정의를 조금 더 확장시킬 필요를 느꼈고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브레스테드로리의 정의라는 겁니다. 자, 이 아저씨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산이라고 하는 걸 다 빼버리고 초수용액 이런 거, 자기 자신 이런 거 다 빼버리고 H+를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하자. 그리고 H+를 받는 물질을 그냥 염기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세트산이 있고 이제 물이 있는데, 얘가 얘한테 H+를 줍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산이 되는 거고요. 얘는 받았으니까 염기가 된다. 순수한 용매도 염기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거니까 조건이 없는 상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역반응도 있는데 요렇게 H+를 주겠죠. 그래서 얘가 역반응의 산, 역반응의 염기라고 부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도 보시면 H+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얘가 산이고 염기다. 역반응의 경우에는 H+가 이렇게 넘어갈 거니까 산이고 염기다 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얘기만 조금 더 해볼 건데요. 자, 이제 이 친구 보시면 여기 H2O 보시면 산과 반응할 때 염기로 쓰였죠. 자, 그런데 이 H2O가 염기랑 반응할 때는 산으로 쓰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응에 따라서 산과 염기로 모두 쓸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양쪽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물질로는 물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반응의 산이 H+를 주고 나면 이런 모습이 되죠. 그러면 얘가 역반응의 염기가 되거든요. 자, 그리고 정반응의 염기가 H+를 받고 나면 역반응의 산이 됩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는 짝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요 관계를 짝산, 짝염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거를 짝염기, 짝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짝염기, 짝산 요 관계가 성립을 할 거고요. 짝산, 짝염기 요 관계가 성립을 하겠다. 요 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정확하게 봐두셔야겠습니다. 자, 물은 산과 만나 염기로 쓰인다. 염기가 만나 산으로 쓰인다. 양쪽성 쌉 가능하다. 자, 그런데 H+의 이동이 없는 산염기 반응의 경우에는 설명하지 못했다. 자, 그래서 루이스의 산염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친구가 얘한테 H+를 넘겨줄 거니까 산염기가 될 거고요. 자, 역반응의 경우에는 이렇게 갈 거니까 얘가 산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H+를 주고 난 이후의 모습이 역반응의 염기, 요거를 짝산, 짝염기. 얘도 마찬가지로 짝염기, 짝산 이런 식으로 묶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 정확하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온화도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온화도라고 하는 건 내가 넣어준 전해질, 그러니까 이온화하는 친구를 말하는 건데, 내가 넣은 애들 중에서 얼마나 이온화를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온화도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는 클 거고요.
1보다는 같거나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만약에 이온화도가 1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넣어준 게 전부 다 이온화를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온화도가 클수록 산과 염기의 세기가 강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강산과 강염기는 이온화도가 거의 1과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100개를 넣어주면 100개가 이온화를 다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잘 되고요. 농도가 묽을수록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강산과 강염기는 이온화도가 거의 1과 같다. 전기浓도가 매우 크겠죠. 자, 그런데 약산, 약염기는 거의 없다, 0이다. 그러니까 이온화를 거의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HA라고 하는 산이 들어갔는데 요런 그림 보시면 전부 다 이온화를 해버렸죠. 그래서 요거는 강산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요 HB를 보시면 이 친구들 묶여있죠. 이온화를 거의 안 했네요. 이런 거는 약산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온화 상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자, 이온화 상수, 여기 Ka, 애시드의 앞글자고요. KB, 베이스의 앞글자. 그래서 산의 이온화 상수, 염기의 이온화 상수라고 부를 건데요. 자, 이제 이런 식의 화학 반응이 돼 있으면 우리가 평형상수 만드는 거 기억하시죠? 자, 여기 HA의 농도를 요 아래쪽에 넣어주고요. 자, 이 H2라고 하는 건 순수한 용매니까 평형상수에 넣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생성물 이렇게 넣어줘서 평형상수 그냥 만들어주는 거고요. 자, 염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평형상수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얘한테 H 플러스를 넘겨줬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를 쓰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네들을 한번 이용을 해볼 건데요. 자, 내가 처음 농도가 있어요. 요거를 C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처음 농도 C, 몰퍼리터인데 이게 몰 농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C몰 농도에 HA 수용액을 넣었을 때 이제 이온화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요 쪼개지는 양이 이온화도를 넣어서 알파를 넣으면 C알파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따라서는 이온화도에 있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X만큼 반응을 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문제를 풀 때 이온화도를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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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응인데 얘는 그냥 무시할 거니까요. 자, 요렇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1대 1로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 그럼 요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평형상수를 만들어주면 반응물의 농도 이렇게 넣어줄 거고 그러면 얘가 C-C알파가 되겠죠. 자, 그리고 생성물의 농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얘가 C알파, C알파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얘는 C제곱 알파 제곱이 되는 건데 요거를 C 1-알파 이렇게 이제 묶어버리게 되면 C를 지워버려서 C알파 제곱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약산의 경우에는 알파 이온화도가 거의 0과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의 이온화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시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약한 산의 Ka가 C알파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들을 외우셔야 되는데 Ka는 C알파 제곱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H 플러스의 농도 있죠? 요거를 C알파다. 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C알파 있잖아요.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Ka가 C알파 제곱이니까 CKA라고 잡아주면 이게 C제곱 알파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H 플러스의 몰농도를 루트 CKA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농도에다가 KA를 곱해서 루트를 씌워버리면 된다. 요것도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요 공식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KB의 경우에는 그냥 KA를 KB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KB는 C알파 제곱, OH의 농도는 C알파, OH 농도는 CKB의 루트를 씌운 값이다. 요거까지 외워주신 다음에 문제에 넣어보시면 특별한 계산 없이 굉장히 편하게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요것들 꼭 기억한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요긴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과서에서는 이 양적 관계 세 줄 풀이를 계속 전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공식 외워서 톡톡 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인데요. 25도씨에서 플루올이나 수소가 물과 반응할 때 화학 반응식과 산의 이온화 상수 Ka를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제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공식만 잘 외워놓으신 다음에 정확하게 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몰 농도 HF 수용액의 H의 농도를 구해봐라 라고 이제 문제가 나와 있고요. 자, 뭐 이런 것도 조건에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 H가 뭐 H3O 플러스와 같은 거니까 요거는 CKA다. 요 공식에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얘가 1몰 농도라고 돼 있고 KA
이원화 상수가 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얘는 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요게 2.5가 될 거니까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pH를 구해봐라 라고 이제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pH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의 농도와 같으니까 내가 1번에서 구한 이 친구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넣어보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로그를 넣게 되면 이 마이너스 로그 2.5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이 친구는 1.6이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4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네요.